네, 반갑습니다. 4차원이 되면서 그 창의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창의력이 있어야 돼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반갑기보다는 왠지 좀 위축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창의력이 중요한 줄 알겠는데, 어떻게, 나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또 창의력을 기르나? 이러한, 문제점인데,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창의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살아오면서 자기가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았나. 그럼 창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뭐 많은 빈도로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에 노출이 되었는지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창의력을 어떻게 하면 기르는지는 알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에 자기를 노출시키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통번역입니다. 저도 많은 걸 했지만 정말 그 많은 순간들마다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까? 영어로 한국어로. 생각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터득을 했고, 이제 좀 더 이제는 창의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창의적인 순간에 저를 많이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창의적인 순간에 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또 한국어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영어로 할 수 있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중독에 관한 거예요. 뭐 납중독, 마약 중독 많은데, 납중독이 우리가 굉장히 뭐 그러면 순원만 생각하기 쉽지만 수돗물부터 음식까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택을 해봤는데, 제목인데요. 납중독, 그다음에 애플소스 파우치랑 관련된 납중독이 보도되고 있다. 6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서, 그죠? 보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지가 빠진 거예요. 제목이라서.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연관된다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related to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데 영문을 보면 linked to를 참 많이 씁니다. 네. 그다음에 제목에서 이제 이즈가 빠진 것을 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제목은 비동사가 생략된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갔을 때 China Hides 온더라인. 온더라인은 위험한 이런 거거든요. 사선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이나 타이즈하면 입꼬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타이즈를 동사로 보게 되면, 요거는 타이즈가 명사죠. 타이즈, 타이즈, 온더라인. 그러니까 중국이 관계를 갖고 있는데 위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D가 이제 뭐냐면, 뭐, as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됐고, 납중독도 기사에 보면 납중독이 그러니까 연관된 납중독이 보고되고 있다면 납중독 사례라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FDA를 D 에이전시라고 받는 거 원래는 덜을 붙여야 돼 이렇게 해요. 유엔처럼 철자로 읽히는 거는 유네스코처럼 단어로 읽히는 건 안 하는데 제목이라서 더가 빠진 겁니다. 그 미국 식약청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의 전치사 특이하죠. 인투를 써요. 그다음 이 납이 어디서 발생했는 이미 납은 검출이 됐어요. 애플소스 파우치에 있다고. 근데 어디서 발생했나 한 단어로 보겠어요. 어디서 발생했나. 소스예요. 얘기하셔야죠. 음, 그다음에 포함해서 에쿠아도르에 있는 제조시설을 가본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가봐야 되죠. 그 식품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제조시설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영어로는 manufacturing facility라고 하죠. 정시니까요. 네. 그 아동의 수, 그죠? 낙중독에 걸린 아동의 수가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 납중독이었냐면 아까 제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애플 소스에 있는
그 오염된 파우치랑 잠재적으로 연관된 납중독을 좀 어색하죠. 이제 창의성을 길러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할까요?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동의 순대 납중독에 걸렸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러이러한 것으로 연관돼서 걸렸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포텐셜리가. 그러니까 연관된 것으로 뭐 알려진 이렇게 되겠죠. 알려진.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죠. 알려지고 있는. 그다음에 아동의 수가 64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to를 써요. 64명으로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덜을 붙인 거고, administration이 가산명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지난 목요일에 쉬운 7개의 사례로부터 증가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쓰죠. up from, down from 이렇게요. 사건의 사례에는 6세 미만의 아동들이 다 대상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 invol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오게 되면 involve를 많이 쓰고 밑에도 보지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렇게 사물이 오면 include를 많이 써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로 사람이 오면 꼭 involve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실험에는 50대 여성 100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이 실험을 주어로 하는 거죠. This research. 그 다음에 involve를 쓰는 거예요. involve. 뒤집으면 되죠. 100 women in their 50s. involve를 쓰죠. include일 때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FDA가 호민언 하면 identify, 파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나몬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납의 근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납의 근원. 그러니까 뭐죠? 납성분이, 그죠? 납성분이 가장 많이, 그쵸? 포함된, 이렇게 되겠죠? 가능성 있는 그, 이라는 게 포함된 거죠. 납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된. 그다음에, 이런 세 개의 리콜된 제품에서, 그쵸? 그다음에 이런 제품이에요. 다 이름이고. 그다음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럴 때 한 단어로 뭐예요? 진행 중이다. 쓸 수 있죠. ongoing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ongoing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 진행되는 문제가 뭐냐? ongoing problem. 그다음에 수요일 날 아까도 FDA죠. 말했죠. 현장 조사한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현장 조사하다까지 동사까지 빼냈어요. 일단 이거는 암기를 해야겠죠. conducted 조사하다. 그다음에 현장 조사는 영어로 on-site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외워야죠. 음, 그다음에 전치사는 아까 investigation은 전치사가 뭐였죠? into죠. inspection은 of를 써요.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가 이상하듯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연스럽게 똑같은 거예요. 짝꿍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아까는 어고 아까는 어였잖아요. 이번에는 더죠. 두 번째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파우치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료들을 샘플을 수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집한 거는 뭐 우표 수집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거고, 이럴 때는 수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거. 그죠? 뭐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걸 수거하는 거죠. 수거. 컬렉션. 이것도 진행 중이니까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FDA를 이제 덜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붙이는 거예요. links to 이거죠. 아까 be linked to는 수동태로 쓴 거고 이렇게 리콜된 이러이러한 제품이 50명이 넘는 그렇죠? 아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혔잖아요. 그다음에 with high blood lead levels 높은 피 납 수준 이게 뭐예요? 어색하죠?
이럴 때 생각해야 되죠. 우리말에는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혈중 무슨 농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혈중 무슨 농도일까요? 혈중 납 농도 그죠? 또는 납 수준이 높은 그죠? 높은 명사 형용사 명사는 우리말 순서로 가면 형용사가 뒤로 가죠. 높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요. 오일, 오일 prices. 그러면 더 높은 유가가 아니라 유가 인상 이런 식으로. 뭐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 인상, higher prices 하면 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피납 수준은 혈중 납 농도가 높은 이거죠. 혈중이 뭐예요? 그냥 블러드만 쓰면 되죠. 뒤집어서 high blood lead levels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조사하는 에콰도르 당국이란 말 참 많이 나오죠. 당국이 뭐였다? 그것도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authorities 또는 regulators 이게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뭘 밝혔냐면 시나몬이 여기서부터 온 거죠. 공급자가 왔는데 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나라에서 허용된 것보다 지나친 납의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죠? 허용치보다 지나치다고 하지 않고 허용치보다 높다고 해요. 이럴 때는 영어로는 exceed였지만 높은, 그렇죠? 허용치보다 높은 다음에 더 country는 에크와도르를 다시 나올 때 말하는 거죠. 수준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은 언제나 많이 씁니다. 그러나 와나바바사는 그 의견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또 비행사에도 뭐 의견 요청인데 즉각적인 답변하지 않고 있다. 그냥 암기하면 돼요. 답변이 영어로 뭐예요? respond. 즉각적인 건 뭐냐면 immediate. 그다음에 이제 납 노출이 있고 납 중독이 있어요. 납 중독은 이미 이제 그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하는 의학적으로 허용하는 납의 그 몸에 그쵸 납 성분이 그 허용치보다 높으면 납 중독이고 납 노출은 우리 환경인의 납 노출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장난감이 굉장히 색깔이 그 화려한 것들이 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몸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아동들이 그거 갖다가 뭐 입으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납을 몸에 들어갈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납 노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납이 많은 납 성분이랄까? 납 성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갈까? 납 성분이 많은 환경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납 노출 이게 아니라 납 성분이 많은 환경이 있으면 그렇죠?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겨요. 아동들에게 인이란 종수산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가 효과가 훨씬 6살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해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것을 못 쓰진 않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할 때 특히 6살 미만의 아동에게 심각하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이거 심각하다가 굉장히 표현이 심각해요. 없어요. serious밖에. 그러니까 harmful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또 한번 여기서 우리가 또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심각한 serious밖에 자꾸 안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나왔던 문제들, 납 노출, 이 많은 환경에 연관된 문제들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뇌라든가 신경계통에 어, 그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include로 했어요. problem include. 이러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다 덜을 씁니다. The brain, the heart, the liver 이렇게 관사용법이죠. 그 다음에 성장이 지연되고 발달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학습과 행동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학습과 행동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쓰죠? 학습과 행동 장애를 일으킨다는 말을 쓰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 높은 수치가 되면 이제는 납 중독이나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초래한다라고 해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납 중독이나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돼요. 높은 수치에서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거 뒤로 유가 인상이니까 수치가 못 되면 이거죠. 납 수치가 농도가 그거죠.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납 중독이나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데미지와 데미지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죠. 불가산명사는 훼손, 피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이죠. 데미지즈는 피해액, 돈이에요. 피해액으로 얼마를 받는다. 음, 재밌죠? 피해보상금. 뭔가 이렇게 확 안개가 거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차이점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차이점 도대체 뭐야? satisfaction, satisfactions, improvement, improvements 차이점이 뭐야? 이런 걸 제가 영문을 관찰하고 영영사전을 보면서 알아낼 때마다 정말 안개가 거치는 것 같았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은 납 중독 살이라고 넣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연관된 이런 식중독 같은 데는 많이 쓰인다 이 단어가. 그다음에 제목에는 이렇게 비동사,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에 into, investigation into고 FDA를 다시 받는 게 D agency. 그러니까 우리말은 계속 FDA가 나오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조시설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알려지고 있는 쓰기 어려워요. potentially, 그죠? 그다음에 to 몇 개로 그다음에 더 administration 그다음에 from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때는 요거처럼 꼭 기억하시고요. involved가 참가했다는 뜻이 됐죠. 이렇게 쓰고 싶죠. 그다음에 FDA처럼 스펠링 철자를 읽히면 덜을 쓰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아니라 납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된 the most likely source 외워놓고 그다음에 진행 중 암기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하다 바로 암기해야죠. 그럼 다음에 할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혈중 납 농도 혈중이라고 하는 거 잘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당국 암기해놓고 에콰도르가 다시 나올 테고 이건 높은이라고 해야겠죠. 허용치보다 높은. 그다음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다 외워야죠. 외웠어요?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커멘트와 오피니언 차이점도 있어요. 오피니언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커멘트는 그 자기가 말한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견을 보태거는 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서는 뭔가 리퀘스트 했겠죠.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기 커멘트를 지금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납 노출 이렇게 하지 말고 납 성분이 많은 환경 이렇게 찾고. 근데 납 성분이 많은 환경이 영어로는 뭐예요? 그냥 레드 익스포저지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해로운 함풀을 시리어스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damage, problem include 짝꿍 아까 그 cases involve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영혼에 가깝게 쓰는 거죠. The brain, 우리 장기는 덜을 붙인다. 그다음에 납수치 농도가 높아진 영어는 뭐야? At high, 여기는 없지만 levels. 레드라는 게 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쓴 것뿐이죠. 그 다음에 problems를 장애로 한번 번역해. 차이점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또 우리의 머리도 좋아질 뿐더러 미엘린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면
그 미엘이라는 시냅스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창의성도 길러지고. 뭐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공부도 그렇고 통번역을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이런 또 창의성을 생각하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일란 머스크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일란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X로 바꾸고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 산업까지 종횡무진하죠. 그래서 정말 창의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일란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일란 머스크에게 너는 창의력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인물이 돼 있고, 뭐 반유대인 발언부터 굉장히 그런 그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일란 머스크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함부로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란 머스크 대표적인 인물이죠. 창의적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늘 나를 노출시키자. 창의력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